안녕하세요 여러분, 러셀입니다. 어렸을 적의 수많은 경험, 소중한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혀지고 희미해집니다. 저는 게임 메이플 스토리에 각별한 추억이 많은데요. 넓은 맵을 탐험하고 위험 있던 보스 몬스터의 그 느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많이 사라져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지만 이제는 잊힌 추억의 메이플 스토리의 맵과 몬스터를 얼리얼 엔진으로 재구성하여 여러분과 함께 추억을 회상하고 맵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자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간의 신전부터 엘리니아와 루디브리엄에 이어 그 네 번째는 엘라스와 자쿰입니다. 게임을 처음 시작하면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캐릭터 생성창에서 시작합니다. 추억의 배경음악 그 자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닉네임, 캐릭터의 성별과 머리색, 렌즈색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추억의 장비 아이템을 고를 수도 있어요. 삿갓과 허름한 망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는 게임 도중 언제든지 설정 메뉴를 통해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캐릭터 설정을 마치면 엘라스 마을에서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마법사였지만 이번 작에서는 표창 도적, 허밋입니다. 방향키로 조작, Alt로 점프, 그리고 Alt를 2번 연속으로 눌러서 플래시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플래시 점프는 지금처럼 2번까지 연속으로 쓸 수 있어요. 컨트롤러 럭키7을 쓰고 쉬프트를 누르면 지금은 사라진 어벤져라는 스킬을 쓸 수 있습니다. 어벤져는 큰 표창을 직선으로 날려 여러 명의 적을 공격하는 스킬입니다. 여러분들의 원활한 경험을 위해서 섀도우 파트너의 소환의 돌이 필요하지 않고 항상 켜져 있으며 표창 개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엘라스 마을에서는 마을 전체를 앞뒤로 움직일 수 있고 3D 게임처럼 이제는 완전한 3인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탭 키를 누르면 3인칭으로 전환되고 마우스와 WASD 키로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시점을 바꾸고 WASD로 캐릭터를 조작할 수 있죠. 3인칭 상태에서 키보드의 Q 버튼을 누르시면 1인칭으로 전환됩니다. 마치 실제로 엘라스를 돌아다니는 듯한 느낌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해서 럭키7을 3인칭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을 온전히 오픈월드 느낌으로 돌아다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시도해본 방식이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그리 넓지는 않고 이번 작에서는 마을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차기작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입해볼 수 있을 듯하니 기대해주세요.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작부터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기존 작품들에서는 여러 시간대의 맵을 감상하기 위해서 맵을 이동했어야 했는데요. 이제는 낮과 밤이 같은 맵에서 계속 바뀝니다. 이 시간을 원하는 시간대로 고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키보드에 6, 7, 8, 9번을 눌러서 아침, 점심, 노을, 저녁 이렇게 4가지 마음에 드는 시간대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0번을 누르면 고정된 시간대로부터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는 비단 마을뿐 아니라 다른 필드에서도 적용됩니다. 이번 작부터는 인벤토리와 아이템 그리고 상점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 무한이었던 물력은 이제 몬스터를 사냥하거나 매소로 상점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처음 장어구이와 맑은 물을 50개씩 드리니 이걸로 몬스터를 사냥해서 포션을 구매하세요. 마을에서 안쪽으로 가면 상점이 있습니다. 상점으로 가다가 캠프파이어에 데이면 아프니 조심하시고요. 여기 상점에서 판매하는 호빵을 사서 먹으면 캐릭터가 추위에 떨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몬스터를 잡으러 필드로 나아가 봅시다. 메인 마을에서 오른쪽으로 쭉 나가시면 엘라스 필드로 나갈 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W키를 눌러 월드맵을 열어 전체 맵 구조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몬스터들은 매수와 물약을 드랍하기 때문에 잘 모아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작품에 도전하실 때 물약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맵 곳곳에 보물 상자를 숨겨놓았습니다. 발견하신 상자에서는 다량의 엘릭스를 획득할 수 있으니 잘 찾아보세요. 키보드의 T, Y, U 버튼으로 캐릭터, 몬스터, 그리고 UI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 끄면 배경만 남습니다. 배경만 감상하고 싶으시다는 시청자분의 의견을 받아 기능을 넣어봤습니다. 오른쪽으로 나아가면 다음 맵, 차디찬 벌판이 나옵니다. 여기는 헥터들과 주니어 예티들이 있네요. 이렇게 몬스터가 있는 다른 필드에서도 시간 변경을 할 수 있으니 한번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더 오른쪽으로 가면 얼음 골짜기가 나옵니다. 이 맵에 처음 입장하면 택시 체크포인트가 이렇게 생기는데요. 이제 마을에서 여기까지 마을에 있는 NPC 택시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포탈 아래에 있는 상인과 문지기 NPC는 이 너머를 더욱 두려운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초보자 시절에는 정말 안쪽에 뭐가 있을지 이 입구만으로도 섬뜩했죠.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전 필드의 몬스터들은 레벨이 낮았는데 갑자기 110레벨이 넘는 예티들이 나타납니다. 원래 70레벨이라면 엄두도 못 내지만 여러분들의 경험을 위해서 이 이상의 몬스터도 사냥 가능하게 설정했습니다. 몬스터들이 강한 만큼 보상도 두둑하죠. 현재는 맵에 빠르게 이동 가능한 히든 포탈이 있지만 이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항상 작품 원정들을 꾸릴 때 비숍분들이 이 먼 길을 걸어서 미스틱 도어를 열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곳부터는 저 멀리 사자항의 성이 보입니다. 아쉽게도 시간 문제상 맵을 만들진 못했지만 먼 거리에 있는 성의 실루엣이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주죠. 언젠가는 꼭 만들 수 있겠죠? 이스터에그도 한번 찾아보세요. 죽은 나무의 숲은 뒤에 빽빽한 침입수가 아주 매력적인 곳입니다. 한때 이곳은 아주 인기 사냥터이기도 했죠. 죽은 나무의 숲 2는 3인칭 전용 맵으로만 만들어 보았습니다. 강력한 몬스터들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몬스터를 해치고 지나가야 하죠. 다크사이트는 없기 때문에 지나가기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폐광입니다. 이곳부터는 실내이기 때문에 추위에 HP가 닳지 않는다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찾지 않는 사냥터이지만 저는 이곳 음악이 굉장히 개성있어서 아주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폐광에서 시련의 동굴로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이곳에 굉장히 긴 맵이 인상적이죠. 특히 이곳에서 날아다니는 플라이아이는 캐릭터가 다시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시련의 동굴은 지금도 아주 인기 사냥터이죠. 이곳에서는 용암에 빠지는 것 때문에 사냥이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몬스터인 불독들은 굉장히 강하니 유의하세요. 대신 아이템과 매소도 제일 많이 줍니다. 드디어 작품 입구로 왔습니다. 이곳에선 특별하게 구현한 것이 있는데요. 의외로 요즘 플레이하시는 분들께서 작품 입구 음악이 이 노래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왠지 모르게 이 맵에서 이 음악이 없으니 허전해서 넣어봤습니다. 인기도는 올려도 버프는 주지 않으니 가볍게 보고 넘어갑시다. 자, 이 맵에서 쭉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작품 입구가 나타납니다. NPC 아도비스에게 스페이스바로 말을 걸어서 이번 엘라스의 컨텐츠, 작품 퀘스트와 보스 작품에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작품 퀘스트는 직관성을 위해서 점프맵만 구현했는데요. 인내의 숲에 단순 점프보다 더 많은 재밌는 요소들을 많이 추가했습니다. 원작에서는 용암으로 떨어지면 한참을 왼쪽으로 걸어서 다시 도전했어야 했죠. 이것이 너무 고역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반복되고 불필요하게 지루한 요소라고 느껴져 용암에 닿으면 큰 데미지를 입히면 뒤로 높게 점프시키고 운이 좋으면 한 차례 살아남을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용암으로 떨어져서 죽으면 얄짤없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퀘스트 맵 중간중간에는 이런 상자들이 있는데요. 상자를 열면 엘릭서가 나오기도 하지만 랜덤으로 장애물과 몬스터가 나올 수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이 작품 장애물들은 다양한 유형의 발사체를 쏩니다. 그냥 불덩이를 맞으면 잠시 밀리고 하얀 불덩이는 상당히 먼 거리를 밀어줍니다. 반면 보라색 불덩이는 스치기만 해도 즉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선 상당히 빠른 순발력과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투사체를 피해서 통과해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몇 번 시도하시다 보면 공략이 되실 거예요. 이 장애물들을 피하거나 또는 오히려 활용해서 작품 퀘스트를 한번 클리어해보세요. 장애물들을 역이용하는 것이 생각보다 큰 포인트입니다. 퀘스트 맵 중간에 두 곳에 체크포인트가 있어서 체크포인트를 지난 후 죽으면 마지막 체크포인트에서 부활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 퀘스트는 반복되어 지루한 분량은 줄었지만 짧고 굵게 만들었기에 도전해볼 만합니다. 작품 퀘스트를 클리어하시면 강력한 서든 레이드가 활성화되고 카오스 작품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프맵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품 퀘스트가 아닌 노멀 작품을 클리어해도 동일한 보상이 주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멀 작품 또는 작품 퀘스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클리어하시면 돼요. 노멀 작품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먼저 팔들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각 팔들은 독특한 스킬을 난사하기 때문에 공격이 중첩되면 어려워지므로 핵심 스킬을 쓰는 팔을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하죠. 과거 작품에는 양 옆에 이렇게 발판이 있었습니다. 높이 있는 팔은 발판 위로 올라가서 공격해야 합니다. 작품은 기본 공격, 광역 공격, 중복 디버프, 스킬 봉인, 방향키 5회, 체력과 만화를 모두 1로 만드는 등 다양한 공격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피가 한 줄씩 까일 때마다 작품의 공격력은 더욱 강해지고 어려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물약들에는 짧은 쿨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시전 이펙트를 잘 보고 물약 타이밍 관리가 필요하죠. 여러 번 죽어서 우측 하단의 운명의 수레바퀴 개수를 모두 소진하면 작품 입장 맵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는 현재 메이플의 데스 카운트와 같은 개념입니다. 작품 퀘스트 클리어 기록이 초기화되지는 않으니 안심하세요. 얼마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카오스 작품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작품이 즉사기를 포함한 다양한 광역 공격을 시전하고 몬스터도 많이 소환합니다. 하지만 이 몬스터를 잡으면 체력을 회복시켜주고 가끔은 물약을 드랍하기도 해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죠. 몬스터들을 모아놨다가 서든 레이드로 한 번에 처치해서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 난공불락한 패턴이 겹쳤을 때는 60초마다 한 번씩 쓸 수 있는 무적기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무적기는 F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리메이크 전의 작품 패턴은 최대한 가져가되 단순히 반복되기만 하는 패턴 그리고 공격으로 지루하지 않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여기에 원작에는 없는 저희만의 다양한 새로운 공격 패턴도 추가했습니다. 작품의 무지막지한 공격 세대에 맞서서 여러분들의 컨트롤과 각종 대응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카오스 작품을 사냥해보세요. 카오스 작품을 클리어하시면 작품의 투구를 얻을 수 있고 다량의 매수를 획득해 상점에서 레드 아이젠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작품의 투구를 장착하면 공격력이 3배로 강해지고 아이젠은 눈과 얼음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해줍니다. 이 작품에 대한 상세한 패턴, 설명 및 공략법은 고정된 댓글에 KT즈님의 영상이 담았습니다. 함께 작품을 설계하고 밑바닥부터 개발해주신 분이니 KT즈님의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 이 외에도 오르비스탑 입구, 장로의 관전 맵을 보너스로 제작했으니 둘러보세요. 맵들을 탐험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상자의 엘릭스도 꼭 챙기시고요. 게임은 언제나 그래도 누구나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의 링크들 중 하나를 눌러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만약 모든 링크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글 로그인을 하신 후 여기서 사본 만들기를 하신 후 받아보시거나 그래도 안되신다면 제게 메일을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받으신 후 압축을 푸시고 이 파일을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엘라스와 작품을 플레이하신 후 영상을 올리시고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달려가서 감사 인사도 남겨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 꼭 플레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선 많은 맵들보다는 다양한 기능 구현에 집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캐릭터, 닉네임 등의 커스터마이징, 3인칭과 1인칭 모드, 작품 구현, 상점 시스템 등이 있었습니다. 개발 총괄을 담당하신 KT즈님은 캐릭터의 이동 조작감, 보스전에서의 타격감 등 기존 대비 어색하지 않게 처음부터 전체 코드를 재설계하시고 작성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만드셔서 저조차도 어떤 기능, 함수가 있는지 알기 어려웠는데요. 그만큼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중의 핵심이셨습니다. 덕분에 이번에 추가된 기능들을 다음 작에선 본격적으로 많이 활용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스킬과 보스전에 많은 공수가 들어갔습니다. 새로 합류하신 바성님은 게임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캐릭터와 각종의 NPC, 몬스터 등을 맡아서 작업해 주셨는데요. 이 모델링 작업뿐 아니라 리깅 작업까지 빠르게 하시며 덕분에 얼리얼 기본 캐릭터에서 벗어나 진짜 게임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획한 내용 이외에도 센스있게 여러 캐릭터의 외형, 시장 아이템도 만들어주셨죠. 혁채님도 이번에 새로 합류하셨는데요. 메이플 스토리 스킬 이펙트 구현에 힘써주셨습니다. 서든 레이드나 럭키 세븐 등의 원작 느낌은 직접 만들지 않고서야 표현할 수 없었죠. 스킬 이펙트를 완벽히 구현해주시면 메이플 스토리 느낌을 확실히 잘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프이언님은 작품 리깅, 영상 및 시네마틱 연출, 게임 테스트 등을 도와주셨고 이제는 군인이 되신 띵원님은 입대 전날까지도 작품 모델링을 완성하고 가셨습니다. 듣기로는 훈련소에서 본인을 알아본 사람이 많아서 기분이 좋았다고 하네요. 시인님은 루디브리엄 때와 마찬가지로 월드맵 2장을 멋진 일러스트로 그려주셨습니다. 정말 사소하게 시작했던 메이플 프로젝트, 단순 배경 구경에 지나지 않았던 시간의 신전에서 어느덧 벌써 보스 몬스터 구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저희가 게임 제작에 본격적으로 꿈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더욱 발전되고 신선한 것들로 찾아뵙기 위해 매일 연구와 공부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주 찾아뵙지는 못해서 늘 죄송할 따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만큼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더 자주, 더 좋은 퀄리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싶으신 다음 메이플 맵과 추억을 적어주세요. 다음 맵 개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셀이었습니다.